안녕하세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오늘은 시원, 상쾌, 통쾌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전 아직 경험이 없긴 하지만 여자들 사이에는 불꽃 튀는 무언가가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가족인 동서간에도 그런 경우 혹시 있을까요? 만약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동서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톡톡사연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좀 심심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겪었던 황당한 일이 기억나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제법 잘 나가는 한의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을 잘 법니다. 솔직히 그래요. 다른 월급쟁이나 평범한 분들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돈을 벌 겁니다. 월 1,000은 솔직히 우스운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큰 한의원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동네에서 성실하게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데 근방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꾸준히 찾아주시기도 하고 제가 약을 좀 잘 짓고 침을 잘 놓는다고 소문나서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주셔서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창시절엔 특별히 한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열심히 공부만 하던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기 돈을 잘 벌고 아픈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저 때는 수능을 잘 보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수능 점수가 참 잘 나와서 명문대 한의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의학이라고 하면 아 하고 다들 떠올리는 그 학교에 들어갔었죠. 한의학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어떤 분들은 다 미신에 가까운 거 아니냐고 아주 하찮은 취급하는 분들이 분명 있죠. 하지만 그런 반면 다리가 삐어서 퉁퉁 부어와서는 침 한 방 맞고 걸어서 병실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의학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아주 의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의학의 한의사로 종사하는 입장에선 좀 그래요. 분명히 제가 진료하면 효과가 있고 심지어 아주 오랜 시간 우리나라와 동양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용되어 온 분야인데도 이걸 무작정 무시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특히나 양의학을 맹신하는 분들이 유달리 한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엔 한의학이 마치 유사과학처럼 비춰지는 것 같더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신이나 민간요법처럼 의술을 행하고서 돈을 뜯어먹는다는 그런 모함을 하곤 해요. 글쎄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피해 입는 한의사나 진료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런 한의사 무시 풍조가 특히 양의들한테서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의사들은 자신들의 위치나 지식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만큼 비슷한 일을 하는 한의사들에게 적대심이 엄청나요. 왠진 정말 모르겠는데 감히 근거도 없는 유사과학인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가 양의와 비슷한 대접받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한 모양이더군요. 이런 양의사들은 제가 안 만나고 말을 안 섞으면 그만하니까 그러려니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 중에 양의사가 있으면요. 그 양의사는 가족인데도 한의사를 무시한답니다. 제가 바로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의사가 된 후 30 초반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식보단 조금 늦지만 요즘치곤 그냥 보통 나이에 결혼한 것이 되죠. 남편은 같은 대학 다른 과였던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공과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 따고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연봉이 정말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의사인 제가 돈으로 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느 정도 스펙이 맞는 편인 결혼이긴 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집안은 양쪽 다 평범했죠.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그냥 소시민적인 집안이었는데요. 저희는 자매만 둘이었고 남편은 형제만 둘이었어요. 저희 동생도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부모님을 자기가 모시겠다며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라고 말하는 아이였죠. 남편 쪽은 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 역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회계사였어요. 회계사라고 하면 전문직 중에선 조금 격이 떨어지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돈 많이 받는 큰 회계법인이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1년 후 시동생이 결혼했어요.
시동생이 결혼한 것이 바로 내과 의사였죠. 원래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헤어졌다가 또다시 만났다가 싸우고 헤어졌다가 반복하면서 아주 전쟁 같은 사랑을 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시동생도 30이 넘어서 동갑인 동서랑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얼마나 어떻게 무시하는지 말이에요. 전 솔직히 가족관계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절대 말을 꺼내지 않을 거라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피가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어졌고 게다가 제가 손위동서였고요. 아니, 피가 이어지지 않았으니 어려운 관계라서 더 말을 조심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손아래 동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마 본인이 의사라는 사실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서 앞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죠.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 만났던 건 그냥 시부모님하고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만난 거라 시부모님과 저쪽 사돈어른들이 말씀하고 계셔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난 이후 처음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 내외까지 다 같이 모여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대단하더군요. 아유, 우리 집안에 무슨 복으로 의사가 둘이나 들어왔다. 큰애가 한의사가 들어와서 나 아픈 거 봐주더니 이제 내과 의사가 들어왔구나. 시어머니가 아주 친근하게 동서한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 몸 안 좋으실 때 제가 항상 보약을 지어드리거나 침을 놔드리고 뜸도 해드려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르신들은 오히려 양약보다 한약이 더 잘 들으실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절 믿고 맡기시기도 했고 제가 해드리는 여러 가지 처치들을 무척 고마워하셨죠. 시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절 인정해 주시니 저도 좋았어요, 당연히. 어르신들 침 한 대 한약 한 첩 지어드린다고 해서 제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떴어요. 제가 못마땅하게 봐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단히 짜증스러운 얼굴을 했죠. 의사가 둘이요? 그래. 아유, 내가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 얼마나 덕을 많이 받는지 아니? 진짜 명이다, 명이. 시어머니는 서민적이고 굉장히 솔직한 분이셨어요. 참 좋은 분이셔서 저에 대해 느낀 바를 그대로를 다 말씀하곤 하셨죠. 그런데 동서는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듯한 얼굴을 하면서 저를 훑어봤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아니, 손아래 동서가 돼서 손이 동서라 그런 식으로 훑어본다는 게 너무 버릇없었어요. 제가 꼰대 노릇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른 노릇 하려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식으로 비웃는 듯한 눈길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았죠. 동서는 한참이나 요리조리 말을 빠져나가면서 의사가 둘이라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하지만 눈치가 별로 없으셔서 계속 동서 앞에서 제 칭찬을 하셨죠. 돈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른다. 저 아이가 하도 잘 벌고 거기다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 계절마다 좋은 과일이랑 고기도 사다 주고 우리 이부자리도 바꿔주고. 아유, 내가 아주 며느리복 하나는 최고다. 잘 버시나 봐요, 형님이. 그럼 얼마나 잘 벌고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폭덩이야. 시어머니는 정말 가식 없이 제 칭찬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저는 좀 민망하긴 했지만 워낙 아무런 악의가 없는 분이라 그냥 기분 좋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는 척하면서 절 흘끔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님께서도 무슨 장사한다고 하셨죠? 뭐? 아니, 예, 그게 아니라 한의사라고.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친절하게 동서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알아서 그냥 화내지 않으려고 보통어조로 대답했죠. 장사는 장사지 뭐. 한의원 열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한의학이 완벽한 의학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정말 별말 아니라는 듯 말하는데 좀 화가 났어요. 화를 안 내려고 애썼는데도 그게 잘 안 됐죠. 완벽한 의학이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뭐 그렇잖아요. 한의학이 정말 의학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의학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한의사분들 화내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완벽한 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막 일반적, 보편적으로 잘 듣는 의학은 아니잖아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얄밉게 웃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대체 그것도 손윗동서를 앞에 두고서 저게 할 소린지, 내가 한의사라는 게 저렇게나 무시하고 싶은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 눈치더군요. 의학 어쩌고 하니까 뭔가 의사들끼리 어려운 말을 하나 보다 싶으셨나 봐요. 아유, 얘. 큰애가 정말 명이다. 완벽까진 아니어도 거의 가까울 거야. 얼마나 나 몸 아프고 힘들 때 얘가 잘 고쳐주는지 몰라. 그래요? 시어머니는 해맑게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이 아파서 아무리 병원 다녀도 낫지도 않던 게 제 약 한 첩 먹고 바로 나았다. 어찌나 속 시원했는지 몰라. 어머님, 그거 나은 거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어머님 착각이었을지도. 아니다, 얘. 얼마나 내가 많이 아팠는데. 그거 꾀병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핀트를 잘못 맞춰서 펄쩍 뛰셨죠. 동서는 시어머니 상대하기 골치 아프다는 얼굴이 됐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거의 1시간 동안을 그간 제가 해왔던 치료에 대해 수다 떠시니까 동서가 못 말리겠다는 얼굴로 외면해버렸죠. 저는 솔직히 손 안 대고 코푼 기분이라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동서는 내과 의사였어요. 나름 열심히 동무하는지 번화가에다 병원을 차렸더군요. 집안은 별볼일 없고 약간 개척용 스타일의 의사였죠. 그저 자기 공부 잘하는 거, 잘난 거 하나 믿고 살아온 스타일이었어요. 공부를 참 잘했는지 의대 중에서도 명문대를 나왔고 거기서도 수석이네 뭐네 잘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인지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려고 들곤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나 동서나 나이가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 시절 수능 볼 때는 한의대하고 의대하고 커트라인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저랑 비슷한 성적이던 친구가 의대를 가기도 했고 그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가 한의대를 가기도 했죠. 지금은 한의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 들려서 좀 짜증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제가 학창시절에 동서보다 공부 못한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우습죠? 다 나이 먹어서 학생 때 공부 잘했나 못했나로 서로 자존심 싸움하는 게요. 의사들이 한의사 무시하는 데엔 한의학 자체에 대한 무시가 가장 크지만요. 의대에 다니는 본인들이 가장 뛰어나고 잘난 유일무이한 존재여야 한다는 고집 또한 무척 커요. 솔직히 같이 말하다 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본인들만 잘나야 하고 본인들만 유일한 의사여야 하고 그런 거요. 그래서 동서는 그 이후에도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 건다기보단 무시한다고 해야 할까? 제가 하는 병원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그런 걸 물으면서 제가 더 버는 것 같으면 이 동네에는 무식한 노인네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한의원이 잘 된다는 둥, 젊은 층이 주로 사는 동네로 가면 절대 안 될 거라는 둥 아주 끝내주는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냥 동서의 그런 말들을 꾸준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주로 시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동서를 만나게 됐는데 동서가 뭐라고 한의학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싸운다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의 주장을 한의학이 얼마나 쓸모있고 시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도움받아 왔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서는 도리어 찍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솔직히 꼴 보기 싫었어요. 머리 좋은 것도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사실 한의대나 의대나 거기서 거긴데 저렇게 난리친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동서를 무시하면서 꾸준히 지냈어요. 어차피 자주 볼 일도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동네 한의원 원장으로 안정적으로 잘 벌었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내과를 번화가에 다른 대표 원장들과 더불어서 낸 동서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막 병원을 내서 사실 잘 벌릴 때가 분명히 아닌데 동서는 잘난 척을 하더군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정말 잘 벌릴 거예요. 병원도 더 큰 데로 옮겨야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저런 거 다 빼면 아마 수익 날 때까지 한참 걸릴 거야, 동서. 제가 지적해줘도 동서는 전혀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모른 척했어요. 뭐 그런 거 무시하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건 제 사정은 아니니 저도 한번 말해주고 말았죠. 사실 병원도 인테리어 비용이 진짜 크거든요. 월세랑 인테리어 비용 빼고서도 수익이 나려면 병원이 정말 자리 잡혀서 시간이 좀 흘러야 가능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 병원을 열었으니 당장 잘 벌려서 다음 달부터 수익 날 거라고 기대했죠. 그전까진 다른 병원에서 일했다는데 그때 비용에 관한 건 전혀 보지를 않은 것 같더군요. 본인이 병원을 열고 싶어 했으면서 왜 그런 걸 안 본 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선의 병원에 약을 타러 간다면서 저한테 좀 태워달라고 하시더군요. 전 어쨌든 시댁에 있는 동네에 한의원 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동선의 병원에 가신다고 할 때는 저도 잠시 병원을 닫는 시간대라 그러마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태워다 드렸죠. 동선의 병원은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서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가면서 시어머니께 여쭤보았죠. 어머님, 무슨 약 타러 가시는 거예요?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거 약 받으러 간다. 하지만 어머님, 동선에는 내과잖아요? 그런데 피부과 처방도 해준대. 너희 동서가 그냥 와서 받아가라더라. 어차피 내과 의사가 피부과나 다른 과 의사들보다 더 잘한다면서.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도 뭐 걔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야지. 설마 시엠이 속이겠니? 지가 일하는 거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시어머니는 사람 좋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뇌과 의사가 피부과나 다른 과 의사들보다 해당 과 진료를 더 잘 본다면 전문의가 대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건 진료봐주는 정도인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 피부병은 근처 동네에 피부과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되는데 굳이 먼 번화가에 있는 본인 병원까지 오라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참. 짜증스럽기도 하고 이용당하는 시어머니가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어서 시어머니를 오라고 한 걸 거 아니에요. 동서는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병원에 들어가 보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동서의 병원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동서 병원은 생각보다 사람이 없더군요. 번화가인데다 워낙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전 당연히 사람이 바글거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기라서 그럴 거라 생각했죠. 원래 병원이라는 게 처음보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더 잘 되거든요. 어쨌든 환자들하고 신뢰관계가 쌓여야 찾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너무 새로이 들어선 병원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덜해서 잘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죠. 동서는 아주 반색하면서 시어머니를 반겼어요. 그런데 피부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며 여러 가지 레이저를 얼굴에다 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좋다는 듯이 누워 계셨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각도로 사진 찍었는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를 홍보에 사용하려 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왜 비포 애프터 사진 찍어서 그걸로 입소문 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피부과도 아니고 내과인데 저런 식으로 소문내서 어쩌려저러나 싶었죠. 제가 아무 말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자니 동서는 저한테도 억지로 레이저를 받게 시켰어요. 형님이 만지시는 그런 한약들하고는 이거 완전히 효능이 다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서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굉장히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태평하게 한 번쯤 받아보라고 좋을지 어떻게 아냐면서 속편한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진짜 받기 싫었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 그냥 받았어요. 아마 시어머니만 같이 안 계셨더라도 그냥 동선의 병원을 나왔을 거예요. 하긴 애초에 동선의 병원을 갈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서 저도 사진을 찍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동선은 재빠르게 먼저 절대 얼굴 못 알아보게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나오는데 동선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대체 사람을 그렇게 홍보에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했으면서 이건 무슨 매너인가 싶더군요. 그렇게 나가는 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와서 저희를 배웅했어요. 저희는 누구인지 몰라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했죠.
그 남자가 자기소개하는데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는 이 병원 사무장입니다. 레이저 잘 받으셨죠? 좋은 기계 들여다놨으니 효과 있을 겁니다. 그 사무장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레이저 효능에 대한 걸 의사처럼 떠들기 시작했죠.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니, 사무장이면 그냥 서류나 기타 행정적인 부분만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 왜 이렇게 나대나 싶었죠. 하지만 그 사무장은 마치 이 병원이 지꺼인 것처럼 굴면서 당당히 말했어요. 도리어 동서보다도 더 당당한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낀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좀 이상하구나. 저 사람 의사 아니지? 네, 사무장이래요. 그런데 되게 뭔가 윗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렇죠. 이상하네요, 진짜. 불쾌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전 신경 끊기로 했어요. 동선의 병원은 규모에 비해 너무 사람이 없었고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며 비뇨기과며 모든 것을 다 본다는 식으로 간판에 써놓은 것도 너무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병원은 망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저 정도로 신경 써서 인테리어 해놓고 게다가 번화가에 좋은 위치까지 잡았다면 더더욱요. 그 주 주말에 동선애가 시댁으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하필이면 저희 부부랑 시간이 겹쳐서 시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희는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가능하면 시댁에 가는 날도 서로 피하려 했어요. 당연히 동서는 제가 한의사를 싫어했고 저는 동서가 얄미운 소리를 해서 싫어했거든요. 사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내들 때문에 얼굴에 끌려다니며 피해 입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희 병원 와보시니까 어때요, 어머니? 동서가 아주 얄미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어요. 되게 크죠? 번듯하고. 그래. 아주 크고 좋더라.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인테리어 비용 진짜 많이 들었어요. 빨리 자리 잡히고 돈이 좀 벌려야 그 인테리어 비용을 본전이라도 해서 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너무 삐까번쩍해서 나는 좀 정이 잘 안 붙더구나. 정이 안 붙어요? 그래. 난 그냥 동네에서 다니는 병원이 낫겠더라. 아니면 너희 동서 형님 한의원이라든가. 나는 너무 크고 화려한 병원은 잘 못 다니겠어. 시어머니는 아주 별다른 악이 없는 말투로 동서한테 못 받고 있었어요. 저는 별다른 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대신 싸워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돼서 그냥 속으로 웃고 있었죠. 동서는 뭔가 자존심 상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말하더군요. 아니, 그러실 수 있죠. 어르신들한텐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난 그게 좋다구나. 시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저는 괜히 이긴 듯한 기분이 됐어요.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적어도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인 척하는 가짜 의료기관은 가지 마시고요. 동서는 제 쪽을 보면서 입을 움찔거리며 비웃었어요. 누가 봐도 한의원을 말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못 참겠더군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요. 그냥 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곳에 가셔서 병을 도리어 얻으시면 큰일이잖아요. 그거 지금 내 한의원 가지고 말하는 거 맞지?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럴 리 없잖아요. 피해의식 있으신가 봐. 피해의식? 여태까지 동서가 한의학하고 한의사에 대해 어떻게 말해왔는지 잊었어? 지금 내가 피해의식 있다는 거야? 여태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서? 제가 뭘 어쩌는데요? 동서는 기어코 바락바락 대들면서 자기는 전혀 잘못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난 동서 기준으로는 의사도 아니다 이거지? 여태까지 그렇게 말해왔잖아.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고 우기는 거야? 사실이죠. 한의사가 무슨 의사예요? 한의사는 그냥 의사 비슷한 뭔가일 뿐이죠. 동서는 화가 났는지 결국 그렇게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한의사한테 무슨 원수 줬어?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해? 한의사를 동서가 의사가 아니라고 한들 의사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는 한의학 같은 유사과학이 의학인에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형님도 이런 대접 싫다면 제대로 의학 공부했으면 됐던 거잖아요. 동서는 아주 버릇없이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겠다 싶더군요. 하나 경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배짱 부리고 다니다가 언젠가 큰 코 다쳐. 다쳐도 내 코가 다치니까 상관 마세요, 형님. 아니, 너희들, 시임이 앞에서 이게 뭐하는 주태니? 시어머니가 결국 저희 둘의 말싸움을 보다 못해서 화를 내셨어요. 사실 정말 해맞고 온화하셔서 절대 화를 내지 않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기어코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너 둘째, 대체 동서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아무리 내가 모른 척했다지만 너 형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난 그래도 네가 좀 지나면 안 그럴 줄 알았다. 어쩌자고 그렇게 한의사라고 무시하고 싶은 티를 그렇게 많이 내니? 적당히 해야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가지. 시어머니는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해맞고 눈치 없게 구셨던 건 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셨어요. 동서는 기가 죽어 감히 말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만 쏘그리고 있었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저렇게 화내주신다는 게 말이죠.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동서는 그날 그렇게 혼쭐나고 난 이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그 이후로는 시댁에 잘 오지조차 않았죠. 그 이후로는 그냥 동서의 병원에 대해 잊고 지냈어요. 동서에는 워낙 큰 병원이었기에 절대 안 될 리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거기 신경 쓰고 질투해봤자 그 병원은 잘 될 수밖에 없으니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굴 질투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 좀 의아했죠. 동서는 여태까지 저한테 용건 없이 전화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체 왜 저한테 전화하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동서? 네, 형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평소에 무척 도도하고 오만한 목소리의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화 받으니까 곧 울 것 같은 거였어요. 형님, 죄송해요. 이렇게 전화드려서. 왜 그러는데? 동서는 결국 울기 시작했어요. 전 알 수가 없어 어리둥절했죠. 그러다 동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전화했지만 동서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도련님한테 전화했죠.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들어 놓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여보세요? 네, 도련님, 저예요. 아니, 동서 무슨 일 있어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다지 별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왜 오늘 저한테 전화해서 울다가 끊어버리죠? 네? 아니, 집사람이요? 네. 왜인지 모르겠네, 정말. 시동생도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투덜거린 다음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 동서한테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 지금 병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한의원이라고 해야 하지 않냐. 한의원은 병원으로 치지도 않지 않았느냐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동서가 여전히 울고 있어서 그러지 못했네요.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싶었으니 그냥 오라고 했어요. 동서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한의원에 나타났어요. 몰골에 초췌한 게 아주 안 좋아 보였죠. 평소 그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던 옷차림도 오늘은 엉망이었고요.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 도련님은 멀쩡하다고 했으니 두 사람 부부관계는 괜찮은가 또 의심이 들더군요. 아니, 무슨 일이야, 동서? 형님, 저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큰일? 큰일이 날 게 뭐가 있을까요? 의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큰일 나긴 쉽지 않은 직업이었죠. 제가 의아하게 묻자 동서가 다시 한번 울기 시작했어요. 그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이혼당해요. 뭐? 왜? 무슨 일인데? 저 5억만 빌려주세요, 형님.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하면서 동서를 돌아봤어요. 물론 제가 잘 벌긴 해요. 한의사로 일하면서 5억 정도 못 모으지 않았고 돈이 있기에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무척 나빴던 동서가 저한테 5억을 빌려달라고 대뜸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동서는 더듬거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애초에 동서가 열었다고 했던 병원이 본인 병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히 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 의료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사들을 얼굴마담으로 앉혀놓은 거였어요.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게 당국에 걸려서 그대로 병원은 문을 닫고 과징금까지 때려맞아 폭삭망해버린 거였죠. 당연히 인테리어나 건물 월세 같은 것도 전부 그냥 비용으로 얹어졌는데 문제는 그 빚이 전부 그때 그 건방진 사무장과 더불어 대표 원장들한테도 갔다는 거였어요. 수익을 나중에 공평히 나누자고 계약했더니 빚도 비용도 전부 같이 나눠야 한대요. 그렇겠지. 저는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저런 사무장 병원이 불법이라는 걸 동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멀쩡히 거기 발들여놓고는 지금 와서 질질 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전 물끄러미 동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어쩌려고? 이제 병원 다시 세워야죠. 다시 일으켜야죠. 무슨 돈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형님, 5억만 빌려주세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나한테 5억이라는 돈을 빌려달라는 거구나 싶어서요. 아니, 얼마나 저를 그동안 호구로 봤으면 그렇게나 한의학과 한의사를 무시해놓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물끄러미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동서는 제 눈길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졌는지 더 서럽게 울더군요. 하지만 우는 게 왜 저한테 통할 거라 생각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한 번만요. 그리고 이거 절대 저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도련님은 모르는 거야? 네, 그 일은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저 이혼당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어요. 동서는 울다가 제 눈치를 보더군요. 5억 같은 돈 없어서 안 돼. 네? 하지만 형님, 한의사라서 돈 잘 벌잖아요. 한의사가 돈 5억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동서가 갑자기 급하게 저 공격하듯이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코웃음을 쳤죠. 지금 나 추궁해? 아니요, 형님. 그게 아니고요. 의사도 아닌데 돈이 어딨어.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 동서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참 꼴 좋더군요. 그동안 계속 한의사는 의사 아니라며. 의사도 아닌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겠어? 유사과학, 미신인 한의학을 가지고 말이야. 안 그래? 저는 계속 비꼬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동서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동서는 거의 울 지경이 되어서 절 노려봤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어쩌겠어. 억울해도 그냥 살아야지. 5억. 의사는 그거 금방 벌잖아. 한번 파이팅 해보고. 저는 마음껏 비꼬면서 피식거리며 웃었어요. 아니, 그렇게나 잘난 척하고 남의 직업 무시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되려고 그랬나 싶어 우습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비웃는 동안 동서는 완전 얼굴 죽상이 되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말했어요. 꺼져 이제. 뭘 우리 사이에 좋은 기억이 있다고 나한테 와서 5억을 빌려달래? 두고 봐요. 동서는 이를 갈면서 그렇게 외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저는 한참이나 그 뒤에서 혼자 웃었어요. 만약 밖에 손님이 왔다는 간호사의 말이 아니었다면 혼자 1시간은 웃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통쾌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시댁에서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게 말이다. 둘째네가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구나. 어머, 왜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 너희 동서가.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순수하게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순간 고소하다는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랑 적당히 장단을 맞추어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으로는 동서가 그냥 병원만 망한 건 아닌 것 같더군요. 병원이 망한 데다가 무슨 부동산 사기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어서 피해액이 더 컸고 그걸 갚을 방도가 아예 없는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돈을 빌려서 병원을 다시 세우려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빚을 갚으려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돈 끌어다가 빚부터 갚고 그 다음 일은 남을 나라 하고 들어누워 버리려는 거였을지도요. 그러면 뭐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친척 간에 고소고발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니 적당히 무이자로 빌린다 생각하고 배짱 튕기려는 것 같더군요. 거기에 안 넘어가서 어찌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동서는 정말 빚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결국은 도련님한테 이혼당했어요. 도저히 혼자 갚을 수가 없으니까 도련님이라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걸 그대로 당하고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그리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동서는 이혼녀가 된 채 빚만 떠안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솔직히 고소하긴 했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죽어라고 난 무시하라고 하든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